어우, 협업을 좀 오랜만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협업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모르는 게 있으면 꼭 빨리빨리 말하고 빨리빨리 이슈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드 캠퍼스 발표를 할 팀 4조 이모션 커넥터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프로젝트 설명에 앞서 저희 팀원은 저를 포함한 김요경, 김세연, 오동현, 신준식, 박동우, 한태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김요경은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깃 관리와 클라우드 환경의 CI/CD 도출 및 관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김세연님은 저희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프론트를 총괄해 주셨습니다. 오동현님은 채팅 구현을 담당해 주셨고, 신준식님은 채팅방 입장 로그 구현 및 감정 일기 부분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박동우님은 소셜 로그인 구현 부분을 맡아주셨고, 한태영님은 감정 일기 구현 및 피그마 작성 부분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개발 배경, 기능 설명, 시연 영상, 아키텍처, 협업, 추후 개발 순서대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다들 너티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감과 따뜻한 말을 원할 때 상대방이 공감을 해주지 않고 딱딱하고 차갑게 이야기를 할 때 너티야라고 좀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 조는 사람들 간의 소통에서 공감의 부재나 차가운 반응이 느껴졌을 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네이버 클라우드 클로바 페이스 레코그니션인 CFR 감정 분석 기술을 중점적으로 사용해 감정 기반의 채팅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오늘 기분이 울적한데 친구들이 기분이 좋아 보여서 고민을 말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연봉이 올라 신나지만 친구들이 아직 취업 준비 중이어서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거나, 또는 상사가 이유 없이 내게 화내서 화를 풀고 싶은 비슷한 경험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무드 캠퍼스는 자신의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나누며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고자 앞서 설명한 네이버 클라우드 페이스 레코그니션인 CFR 감정 분석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하여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감정 채팅, 그리고 오늘 화났던 일에 대해서 1대1로 채팅으로 할 수 있는 스파링 존,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확인하고 그날 감정에 맞는 일기를 쓸 수 있는 감정 기록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뒤이어서 저희 무드 캠퍼스 주요 기능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로그인 기능입니다. 저희는 로그인을 소셜 로그인만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소셜 로그인을 요청을 하면 해당 소셜 로그인 제공자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사용자가 로그인을 완료하면 백엔드는 소셜 로그인 제공자로부터 액세스 토큰과 유저 정보를 받습니다. 유저 정보는 DB에 저장을 하고 액세스 토큰은 프론트로 전달하며 프론트는 받은 토큰을 저장하고 백엔드 API 요청 시 토큰을 같이 보내 백엔드는 받은 토큰으로 권한을 확인을 하여 API를 실행하여 줍니다. 다음은 얼굴 감정 인식 기능입니다. 앞서 로그인한 유저가 채팅 입장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찍는 모달창이 뜹니다. 모달창에서는 웹캠에서 나오는 화면을 볼 수 있고,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만든 뒤에 백엔드 서버로 전달합니다. 백엔드 서버는 받은 이미지 파일을 네이버 얼굴 인식 API로 보내서 분석을 하고
API로부터 받은 분석 결과를 가공을 한 뒤에 프론트로 전송을 합니다. 프론트는 받은 결과에 따라서 이용자를 적절한 채팅방으로 입장을 시킵니다. 다음은 채팅 기능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기능을 통해 채팅방에 입장을 하게 되면 이제 채팅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유저가 채팅방에 메시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클라이언트는 메시지를 서버로 보냅니다. 백엔드 서버는 이를 메시지 매핑 어노테이션이 적용된 컨트롤러에서 메시지를 수신하고 그 백엔드에서는 수신한 메시지를 해당 채팅방에 입장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채팅방에 들어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받은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기능입니다. 추천 기능은 사용자의 채팅방 입장 기록에 기반해 작동을 합니다. 채팅방 입장 기록이 만약에 없다면 그냥 기본 광고가 표시가 되고,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을 분석하여 맞춤 광고가 표시가 됩니다. 최근에 연속되는 감정이 있었다면 그 감정에 맞춰 광고가 표시되고, 연속되는 감정이 없다면 제일 지배적인 감정에 맞춰 광고가 표시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클릭을 간접적인 피드백으로 활용하여 추천을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감정 상태에서 어떤 카테고리 광고를 클릭하면 다음에도 유사한 카테고리 광고를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무드캐머스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소셜 로그인은 구글, 카카오, 네이버 등 토큰 방식입니다. 네이버로 소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소셜 발표가 동시에 자동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구글로 소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감정 기록 인물리스트를 등록해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 이어서 사용 기술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엔드 관련 기술로는 스프링 부트, 도커, 젠킨스, 소켓을 활용하였고 프론트엔드 기술로는 리액트, HTML, 자바스크립트, CSS 등을 활용했습니다. 개발 도구 및 협업 도구로는 슬랙, 노션, 디비버, VS 코드, 인텔리제이, 깃허브 등을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무드 캔버스의 아키텍처입니다. 설계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작성한 명세서를 기반으로 EID 다이어그램을 작성, 전체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위해 간트 차트를 작성하였고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서비스의 전체적인 UI, UX를 위해 피그마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개발 중 발생했던 주요 이슈 사항들입니다. 제일 먼저 로그인 이슈 1번입니다. SNS 로그인을 사용할 때 구글 로그인 이후에 카카오 네이버 로그인을 할 때 카카오 네이버 디벨로퍼에서 토큰을 받아는 오지만 토큰에서 주요 이메일 네임 등의 주요 컬럼 값이 추출되지 않아 로그인에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로그인을 프로바이더로 구분하여 각 타입별 서비스를 생성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로그인 2번 이슈입니다. HTTP 도메인을 HTTPS로 변경 후 간헐적으로 로그인 도중 로그인 에러 처리로 인해서 로그인이 불가능했던 문제입니다. 해결법은 각 소셜 로그인의 디벨로퍼에서 콜백 리다이렉트 URL에 HTTPS뿐만 아니라 HTTP도 도메인에 함께 등록하여 중간에 HTTP로 콜백 리다이렉트 되어도 에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서 로그인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 로그인 3번 이슈입니다. 유저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리다이렉트로 OAuth2로 이동하여 OAuth2 리다이렉트 핸들러로 연결되어 토큰 값을 확인하고 나서 로그인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반영되지 않던 이슈입니다. 이 이슈는 소셜 타입마다 인포를 두어서 각 타입에 맞는 객체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정제하여 OAuth2 리다이렉트 핸들러에서 토큰 확인 후 윈도우 로케이션으로 로그인을 다시 시도하도록 하여서 토큰 값이 포함된 경우에는 로그인이 성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팅 기능 구현 중 생긴 주요 이슈 사항들입니다. 1번 이슈는 메시지 구별 이슈입니다. 채팅을 할 때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와 내가 보낸 메시지를 구분하기 위해 구분 로직을 추가하였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한 이유는 처음 해결 로직을 작성할 때 받아오는 메시지 타입인 샌더와 리시버들을 이용해 나와 상대방을 구별하도록 하였지만 스톰프 방식으로 인해 모든 메시지 타입이 리시브드로 반환되어서 모든 메시지가 상대방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구분 로직을 샌더와 리시브드가 아닌 유저의 고유 아이디 값을 비교한 로직 변경으로 이슈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목록 구현에 관한 이슈였는데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사용자 값은 서버 쪽으로 전달이 되지만 서버 쪽에서 다시 클라이언트로 반환이 되지 않던 문제였습니다. 이 이슈가 발생한 이유는 룸 아이디 값별로 유저 리스트를 저장했지만 클라이언트에서 룸 아이디 값이 제대로 호출되지 않아 항상 널 값이 출력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룸 아이디 값이 제대로 호출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제 사용자 목록은 제대로 출력이 되지만 다음 사용자가 들어와도 사용자 목록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서버로부터 항상 최신 데이터를 받아와야 하지만 첫 호출 후 연결을 종료하여 최초 값만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클라이언트 측의 호출 방식 변경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인 채팅방 중복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채팅방을 인덱스 값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인덱스 값이 중복되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스파링 채팅방의 인덱스 최초 값을 변경하여서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얼굴 인식 관련 이슈 사항입니다. 감정 분석을 위한 사진을 찍을 때 첫 사진이 인식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리액트는 소스를 실행할 때 변수를 먼저 읽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이미지 파일 변수를 먼저 생성한 후
사진을 찍어 파일에 넣기 때문에 첫 사진은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변수들을 미리 렛으로 생성한 뒤 나중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해결하였습니다. 통신 이슈입니다.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 이하 코스 정책 위반으로 발생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프록시 설정에 백엔드 IP를 할당하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이슈입니다. 개발 중 데이터베이스 속성이 자꾸 변경되어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이 문제는 서로 다른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여 JPA가 데이터베이스 속성을 변경하여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GitHub 최신화를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CI/CD 관련 이슈입니다. 여러 환경에서 API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였고 이 문제는 환경 변수 파일을 만들어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원격 서버에서 배포 시에 웹캠이 권한 문제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는 배포 시 HTTP에서 HTTPS로 변경하여서 접근 권한을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슈 사항입니다. 채팅 입장이나 종료 시에 사진을 찍고 나서 페이지 이동이 안 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유즈 내비게이트 훅을 클래스 안에서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유즈 내비게이트 파일을 만들어 호출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해결했습니다. 저희 팀은 각종 설정 파일 및 이슈 사항들은 주로 슬랙을 활용해서 소통하였고 노션으로는 협업 시 필요한 페이지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드 관리는 GitHub를 이용하였습니다. 저희 팀 사진이고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진 처음 봐. 마지막으로 저희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사실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에러랑 이슈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팀원들과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배우면서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팀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좀 많았는데 같이 따라와준 팀원들에게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 만들어본 기능하고 처음 써보는 기술들이 엄청 많아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라서 시작부터 굉장히 아찔했는데 그래도 필요한 기능에 관련된 기술을 공부하고 적용하면서 그래도 땅이 점점 물렁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땐 기능 작동만 신경 쓰자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막상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니까 더 완성도 높게 구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크게 들고 있어요. 그래도 프로젝트 시작 전보다 한층 성장한 기분이 들어서 얻어가는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정답지가 없는 형식의 코딩을 해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스스로 좀 느낄 수 있었고 6개월 동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6개월 전에 저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한 번도 나가시지 않으시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좀 힘들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하면서 얻어가는 것도 많았고 배운 점도 많았고요. 다들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팀원 한 명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추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